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1980년대 무렵 중국에서도 유학바람이 불었습니다.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동아시아 근대화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유학의 잠재력에 주목을 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 명문대 인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학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학을 다녀온 상당수 인재들은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상대국에서는 비록 피해를 입힐지언정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유학을 떠난 베이징 대학 인재 중 한 명이 중국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예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피해의 규모가 무려 7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조 원이었죠. 어떤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었는지 오늘은 중국이 스파이 당한 사연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 구독료 및 회원가입 안내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답답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것처럼 구글 코리아의 친중화로 인해 반중 컨텐츠를 다루는 제 채널은 웬만하면 대부분 광고 제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자율 구독료 후원은 제가 계속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963년 중국 텐진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후스타이. 그는 가난했지만 형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다 그렇지만 그도 지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며 베이징대 역사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후스타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베이징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에게 역사학 조교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내 거절했고 그는 중국 시티그룹에서 근무를 하던 중 호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이 스파이로 역관광을 당하는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후스타이는 호주에서 역사학이 아닌 야금학을 공부했습니다. 박사과정 취득 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철광석, 원료탄 생산업체인 해머슬리 철강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평소 승부욕이 강했던 그는 평사원 시절 악착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90년 호주의 다국적 광산 및 자원업체인 리오틴톤 그룹이 해머슬리를 인수하며 후스타이도 리오틴톤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리오틴토가 경영진을 개편하는 사이 후씨는 자신의 베이징 대학을 다녔던 인맥의 연줄을 이용해 중국에서 큰 주문을 받았고 그는 회사로부터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중간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1997년엔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중국 정부는 철광석 수입을 장려하는 동시에 중국 국내 기업의 해외 철광석 광산 개발 및 지분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후스타이가 다니고 있던 리오틴토는 해외 업체 사회에서 가장 풍부한 철강재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중국과 가장 밀접한 거래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강업계는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광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 차익이 커지고 장기 협력 가격과 현물 가격은 1톤당 100달러 이상 차이가 나 리스크가 매우 큰 원자재 시장입니다. 당시 후스타이가 수주했던 물량은 중형 업체와의 단기 계약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화교 출신이라는 점과 중국 명문대학인 베이징대 출신임을 이용해 중국계 철강업체를 상대했습니다. 중국의 각 제철소 및 광석, 무역상들과도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후스타이와 가깝게 지냈던 관련 업체 관계자는 그는 평소 부지런했고 실용주의적이며 중국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중국에게 120조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 발단은 중국 기업들이 그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 기업들의 기대는 완전히 반대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후스타이는 자신의 직위를 적절히 이용해 중국의 대기업 및 중소철강회사와 긴밀하게 접촉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며 중국 측이 마지막에 제시할 수입가격, 중국 철강업체들의 재고 현황, 생산 단가 및 협상 가격과 같은 극비 정보를 대량 입수했습니다. 그가 이후 5년간의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가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리오틴토는 항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말 그는 장시 닝보 핑강 무역회사와 10년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고 허베이 탕산이나 산시성의 중소철강 공장과도 이와 같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대형 철강사 간부는 리오틴토로부터 뇌물을 받는 게 업계 관행이었댔고 만약 뇌물을 받지 않으면 철광석 공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공범이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후스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역수입한 강제를 이용해 소유가 있는 중국 중소업체에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5년 동안 무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7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 4년 만에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가격은 71.5% 상승했으며 2008년에는 80%까지 치솟기도 했다는 사실이 바로 그로 인해 벌어졌던 일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09년 중국 철강협회가 국내 무역 질서를 대대적으로 바로잡을 준비를 하던 중 그의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재산 검증 과정에서 그의 연봉은 10만 호주 달러 남짓으로 나타났지만 억대 빌라와 고가의 차량 여러 대를 가진 것이 확인되어 뇌물수수 혐의도 제기되었던 것이었죠. 후스타이는 산업 스파이로도 활동했습니다. 중국 철강업계 대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위층과 협력 상담을 이유로 수차례 술자리를 만들어 각종 비즈니스 기밀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2010년 중국 법원은 뇌물수수와 산업 스파이 혐의를 적용해 그에게 징역 7년에서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후스타이가 핵심 기밀을 많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는 죄수 교환 조약을 통해 후스타이를 데려와 호주에서 복역시키려 했지만 그는 결국 중국에서 투옥되었습니다. 후스타오 사건은 중국 철강업계가 5년간 120조 원이라는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동시에 호주와 중국 양국 간의 외교 마찰을 빚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그는 출소했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복역 후 그는 호주로 돌아가 애초보다 높은 직위로 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후스타이는 현재 외국에서 호의호식하며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산업 스파이와 뇌물하면 대명사가 바로 중국이죠. 다른 나라에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모펀드 사건이나 스마트시티, 태양광 산업에도 중국 뇌물 공작과 스파이 행위가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도 자국민 출신 스파이에게 120조 원이나 털리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사건이 더 벌어지는지도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회원가입과 자율구독료 계좌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